최성욱의 취업톡 최성욱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요거예요. 2025년 하반기 어땠는지, 채용시장 리뷰해보고 향후에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취준생이다 보니까 시장이 어떤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주변에 합격했다는 애들이 나오면 나만 못난 것 같고 화살이 보통 여러분 자신한테 향합니다. 내가 부족해, 내가 잘못했나? 아니면 사회 탓을 하거나 아니면 기성세대 탓을 해요. 근데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고 명쾌하게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알고 내가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 알아야 거기서 뾰족하게 빛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추하기 위해서 오늘은 좀 개괄에 대한 강의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려고요. 제가 예시도 들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아무튼 볼게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냐?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취준생들 취업이 안 되기 시작한 건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작년 계엄이 너무나 컸어요. 올 한 해가 최악의 시기가 된 이유는 계엄 때문입니다. 이건 뭐 이게 정치적으로 이런 성향을 떠나서 계엄이라는 이벤트는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이벤트예요. 그 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불안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극대화되죠.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어떻게 되죠? 기업이 투자를 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의 가장 큰 역할인 그 고정비, 고정인건비, 그러니까 인건비 고정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확 줄이는 거예요. 신입을 안 뽑지. 거기에 AI 대체가 작년 하반기부터 컴퓨터공학이랑 그 데이터 쪽을 중심으로 대체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회사들이 안 뽑는 거야. 이건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메타, 아마존 엄청나게 지금 감원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전 산업 분야의 TO가 감소했어요. 심지어 반도체 영역까지도 감소를 하다가 하반기에 HBM이 터지면서 하이닉스가 조금 뽑았죠. 지금 분위기 아직 하이닉스는 이제 전형 진행 중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올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를 보자면 2025년 하반기는 특히나 우리 이제 옛날에 뭐 공대는 취업 깡패다? 뭐 이거 더 이상 안 통하는 시기가 됐어요. 학벌이 통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공계 친구들의 특징이 투입과 산출이 명쾌한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두리뭉실하게 막 문과스럽게 막 이런 의문스러운 거 싫어하는데 문제는 본인들이 봤을 때는 학벌 좋고, 그쵸? 학벌 좋고, 학점 좋아. 그러면 취업이 돼야 돼. 근데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서류가 막 안 돼. 막 서울대 나와도 안 돼. 이거 뭐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걸로도 이제 부릅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 뭐가 있죠? 네, 뭐가 있어요? 바로 어학, 뭐 자격증 막 이런 걸로 보는 거야. 이게 있어야지 합격해. 막 뭔가 계속 쌓아나가면 합격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공계가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2024년 하반기 때부터 아마 제 강의 오래 들은 분들은 이공계 취업 난 도래하고 있어요라는 얘기를 제가 2년 전부터 했어요. 근데 폭발한 거죠. 그래서 이공계 채용 TO가 감소가 본격화된 시즌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 중에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대규모 채용이 없습니다. 예, 없어요. 대규모 채용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공계도 산업 관련된 뾰족함. 제가 문과는 직무 관련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공계는 산업 관련이에요. 그래서 뭐 반도체, 제약 바이오, 뭐 이런 뭐 화학 이런 쪽으로 뾰족한 경험이 기반이 돼야지 뽑혀요. 뾰족해야 돼. 그냥 학교에서 하는 수업 듣고 합격할 수 있다? 그런 시대 끝났습니다. 그래서 외부 교육이든 아니면 그쪽에 관련된 자격증이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반도체 관련된 부트캠프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쏠림 현상이 너무나 심해요. 이공계가. 왜냐면 SK 하이닉스가 초임이 뭐 석가급 합하면 1억이 돼 이런 소문이 나니까 죄다 반도체만 쓰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의문이 들지 않아요? 아니 반도체 주가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니 뭐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는 이만큼인데 왜 취업이 이렇게 힘들지? 반도체 쪽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대규모 채용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미 그들은 인프라를 다 갖추고 2년 전쯤인가 3년 전쯤에 그때도 반도체 광풍이 불었던 때가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1년에 5번 채용을 했어. 이미 다 뽑아놓은 거야.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의 새로운 이슈가 이제 용인의 새로운 그걸 짓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요번에 조금 많이 뽑을 가능성이 높아요. HBM4랑. 어찌됐든,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다 소수로 뽑아요.
그냥 현존하는 거를 유지할 수준의 피돌기 수준의 인력만 뽑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 중에 이공계 취업난 대비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나 이공계 문과는 과거부터 어려웠고 그래서 본인들이 전략을 알아서 잘 짜는데 이공계 친구들은 지금 1년 만에 갑자기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 헷갈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제가 제 강의 영상 하나 공유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공계 친구도 오늘 들어와 있을 것 같아서 요거 하나 강의 공유 드릴게요. 이것 좀 제발 좀 보세요. 이공계 친구들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되잖아 우리. 그래서 채팅창에 이렇게 좀 보냈습니다. 요거 보세요. 예, 이공계분들. 자, 요런 거 왜냐면 요거 강의만 해도 벌써 이게 몇 분짜리 25분짜리예요. 제가 여기서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요런 분위기예요. 이공계 친구들이 채용 절벽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케팅 직무 친구들이 과거보다 서류 통과율이 안 될 거예요. 예, 이런 이제 현상이 좀 일어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너무 갑갑한 게 뭐냐면 자소서 저는 이제 현장을 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여러분의 자소서를 뭐 시즌 되면은 하루에도 뭐 두세 개씩은 매일 보죠. 보면서 느끼고 저희 팀원들도 매일 보는데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자소서 퀄리티가 떨어진 거예요. 못 쓰는 자소서는 좀 사라졌는데 잘 쓰는 자소서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다 중간이야. 근데는 문제는 뭐죠?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 제가 맨날 말씀드린 평균의 종말. 중간만 가면 떨어져요. 왜 그럴까 잘 생각했더니 양산형 자소서가 등장한 거예요. 비슷비슷한 자소서. 여러분들 서류 평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즘에는 이제 현직자들이 많이 하고 저도 인사팀 출신이고 저희 와이프는 인사팀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류 쓰잖아. 보면 뭐 A4 잠깐 이렇게 보고요. 일단 사선 읽기해요. 이렇게 펜 하나 들고. 혹은 전산으로 할 때는 이렇게 그렇게 마우스 이렇게 내리면서 보다가 괜찮은 거 이렇게 마킹 조금 하고 이러면서 그냥 쭉 읽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다 비슷해. 그럼 어떻게 되죠? 원 오브 댐이야. 비슷하네. 끝. 아웃. 눈에 띄네. 이 친구 꼼꼼히 읽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공장형, 양산형 자소서. 이게 바로 심각한 서류 통과율 저하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즌 대비해서 이게 불과 이런 분위기 일어난 게 1년도 안 됐어요. 솔직히 제가 취업 진로지도 되게 오래 했잖아요. 옛날 자소서가 훨씬 좋아. 선배들 자소서가. 요즘 자소서 정말 별로야. AI를 다 쓰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 쓰나 모르겠어. AI가 못 쓰니까 그런 거지. 네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심각하고 특히나 이공계 친구들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공계 자소서 못 봐주겠어. 왜 다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양산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양산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데이터 분석 역량과 장비에서 뭘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뭐 8대 공정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역량을 갖습니다. 첫째, 둘째 이렇게 죄다 이래. 느낌이 다 이래. 꼼꼼함입니다. 저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뛰어납니다. 역량 키워드만 잔뜩 써놨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니까. 꼼꼼한 사람인 거 좋은데 어떨 때 꼼꼼하고 어떻게 그런 걸 익혔냐고. 숫자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나고 윗사람과의 소통을 잘하는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더 깊게 나가서 나만의 느낌이 어떤지 보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무 전문성 하니까 죄다 직무 얘기만 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질 않아요. 성격이나 이런 게. 가치관이나. 그것도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장기술이랑 스토리텔링에만 집착합니다. 스타에 엄청 집착해. GPT를 쓰면 완전히 스타에 맞춰주거든요. 거기 너무 집착하니까 오히려 이 기법만 보이고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건 여러분 서류 통과율이 과하게 낮은 친구들은요. 여러분 자소서를 처음 보는 사람이 읽게 하세요. 혹은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이것만 봤을 때 어떤 사람 같아? 라고 했을 때 두세 문장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표현이 가능한 자소서인지 봐야 돼요. 그게 안 보인다면 이미지가 안 떠오르는 자소서예요. 그냥 에피소드만 탁탁 붙어있는 독붓한 느낌의 GPT가 대행해 준 것 같은 이런 자소서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자소서는 면접의 시작점이 자소서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면접에도 영향을 미쳐요. 면접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하는 기술은 진짜 완벽해. 막 수치화하고 두괄식하고 스타 기법 쓰고 소제목 막 했는데 여기만 치우쳐서 사람이 안 보여.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내가 일을 잘하고 내가 조직에 어울리는 걸 나라는 사람을 솔직담백하게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천문단만 읽어보고도 더 읽기가 싫어져요. 제가 첨삭을 해야 되니까 읽지, 내가 평가자였으면 천문장 읽고 버렸어. 특히나 천문장에 지원 동기 문항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지원 동기를 못 쓰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원 동기 정말 별로야. 그런 자소서가 너무나 많아요. 대부분 회사 소개해주거나 산업기업 직무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랑 연결을 시키라고 그러는데 그걸 너무나 못해요. 그래서 제 자소서 강의 중에 최성욱의 취업톡 한 칸 띄고 지원 동기 클립 있어요. 그것 좀 봐주세요. 예, 그 기업이 고민하는 거를 상상을 해서 그걸 써줘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지금 네이버 그 카카오를 쓴다. 근데 인사팀을 쓴다. 제가 인사 베이스니까. 근데 카카오가 요즘 뭐죠? 그 AI 쪽, 인공지능 쪽 인력들을 다른 데 많이 뺏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죠? 인사에서 중요한 건 리텐션이에요. 유지예요. 사람들 도망 못 가게 하는 거. 그러면은 지원 동기를 했을 때 카카오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리텐션,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자가 저라고 생각해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딱 때려줘야지. 저는 인사업무를 하기 위한 두 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첫째, 저는 인사 담당자로서 사람에 대해서 편견이 없습니다. 둘째,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니들이 고민하는 거 이런 건데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지원자예요. 그래서 내가 지원했어. 빡 때려주는 거. 이거 두 개 올라오면요. 얘는 버려지고요. 아까 제기 전자에 얘기한 뻔하디 뻔한 거 버려지고 또 이 친구 뭐지? 이게 틀렸더라도 관심이 가요. 우리 회사 상황에서 이거 맞는데? 하고 더 읽게 되는 거지. 느낌 알겠어요? 여러분 자소서 한번 다시 돌아가서 봐보세요. 이런 산업기업 직무와 나의 연결이 보이지가 않아요. 죄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두 가지 역량을 갖추고 있어요. 뭐 이렇고선 뭐 첫째, 둘째 지원 동기도 그렇게 썼어. 뭐 가치관이 맞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가치관이 맞는 거 지원하는 것도 좋지. 근데 그게 뻔하디 뻔하다니까. 예, 진짜 여러분들 생각을 쓰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경험이 많아. 인턴도 막 두세 개씩 있고, 뭐 학부연구생도 있고, 이공계 친구도 한데, 이걸 가지고도 죄다 더 잘났어야만 하니까 나라는 사람이 오히려 묻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예시를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LMM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합격 자소서 의존만 하다 보니 이 그럴듯한 정답 같아요. 여러분들이 쓴 것보다 나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내는데 문제는 이게 본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효율성만 따져서 그렇게 돼요. 떨어지지. 그리고 문제는 뭐죠? 고민을 안 하고 쓰게 되면 면접에서 털리죠. 예. 그래서 자소서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 게 정답인 거고요. 여러분들의 차별화 포인트는 사라진 자소서가 돼버립니다. 마치 PB 상품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못 쓴 자소서는요. 감자 스낵 있죠? 저는 이제 그걸 제일 좋아해요. 수비칩을 제일 좋아하는데 감자칩 진짜 많아요. 감자칩 진짜 많은데 각자 특징 있죠. 프링글스는 어때요? 약간 밀가루 맛이 있지. 그리고 수미칩은 좀 두꺼워. 그리고 포테토칩은 어때요? 스포카칩이랑 각자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특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뻔하디 뻔한 비슷비슷한 PB 상품들은 어때요? 비슷비슷해. 손이 잘 안 가. 더 싼데. 이런 느낌인 거야. 아셨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 생각, 느낀 점 이것도 LMM이 써주긴 하지만 이게 되게 부족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술을 안 하고 스펙만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저 이거 했고요. 저 이거 했고 나열해가지고 저 잘났어요. 아니 신입인데 물론 잘난 것도 필요하지만 겸손하게 본인의 성향, 그 태도 이런 거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소서 수준이 확 떨어지면서 서류 통과를 저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업 시장은 어려워졌는데 자소서 수준은 더 떨어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안이 뭐다? 자소서는 내가 보여야 된다. 스토리텔링도 해야 되지만 그 목적은 나를 보여주기 위한 보조도구가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뻔한 느낌이 안 나도록 차별화와 진정성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오늘 강의 여러분들 자소서에 차별화와 진정성이 느껴지는지 보시고요. AI 활용 정도에 대해서 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AI 잘못 쓰면 쉽게 쓰고 쉽게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쉽게 취업 준비해서 여러분들 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합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합격하는 자소서는 어떤 건지 고민을 좀 해주세요. 제 자소서 재생 목록 정주행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엔 요거 예시도 좀 보여드릴게요. 3번 면접 수준 저하. 면접도 마찬가지야.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진짜 고민을 했어요. 보니까 코로나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 대학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대면이 두렵고 무섭고 회피하고 싶고 사람 만나서 나를 보여주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도 있어요.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이 여러분들 되게 강한 세대예요. 알고 있어요, 저도.
뭐 영포티부터 뭐 이거저거 있는데 가보면 또 면접관이 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기성세대 꼰대들이요. 그럼 그거 여러분들 은근하게 올라와요. 그냥 막 싫은 거야. 그러니까는 호감이 가야 내 솔직한 마음 나를 드러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면접도 정답을 찾아요.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막 어디 가니까 합격 면접 스크립트 얼마 해서 팔더라고.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그걸 사더라고 여러분들. 그러고선 자기한테 본적 해서 외워. 그럼 합격할까요? 면접이 그렇게 외운 거 말하면 합격시키는 게임입니까? 여러분들 동아리에서 새내기 뽑을 때 그렇게 뽑아요? 그리고 아니면 GPT한테 스크립트 짜달라고 그러더라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막 프롬프팅 막 어디 돌아다녀. 면접 준비 5분 컷 막 이런 거. 아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차피 면접 준비는 나에 대한 이해도가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면접을 보잖아요. 모의 면접. 뭐 로봇 같거나 외운티 나거나 어디서 본 듯해. 이것도 자소서랑 비슷해. 그래가지고 또 이것도 그래요. 저는 빵빵해서 빵빵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빵빵 역량과 빵빵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경험서술하고 이러는데 좋지 않죠. 면접이 뭐죠? 대화입니다. 호감도를 끌어올리는 대화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고요. 정답이 있는 퀴즈쇼가 아닙니다. 이걸 잃어버린 친구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아셨죠? 왜냐면 자꾸 떨어지니까 그런 건데 면접은 떨어질 수 있는 게임이에요. 저도 사실 오늘 면접을 봤어요. 저희 팀원을 좀 뽑아야 돼가지고 좀 그 면접을 봤는데 아무튼 사람을 파악하려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네 번째, 시장 상황을 모르는 지원자. 이건 아까도 얘기했는데 상위권 대학 친구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상위권 대학 친구들이 학벌로 취업을 했었거든. 한 2, 3년 전에. 그래서 지금 완전히 다른 시장인데 몇 년 전에 선배들이 쓰던 전략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특히나 이공계. 제가 이제 문과는 좀 많이 깨졌어요. 취업 힘든 지가 오래돼서. 근데 이공계는 이제 갑자기 취업이 어려워지니까 한 2, 3년 전쯤에 삼성은 반도체죠. 삼성전자, DS,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 계열에서 한 두세 군데 쓰고, 그 다음에 기름집 몇 개 쓰고, 이렇게 해서 한 12군데 쓰거든요. 그러면 합격이 나왔어. 옛날 선배들은. 좀 상위권 대학 친구. 근데 지금 어떻죠? 안 나와요. 전탈자 나와. 학점 높아도. 그래서 이제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 관점으로 지원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무기는 뭘까? 여러분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아까 포테토칩 얘기했듯이 나라는 이 상품을 이렇게 픽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야 돼요. 이건 면접 질문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당신을 왜 뽑아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나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